단타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은 테마주에 대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켜보는 주식들이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분할매수 들어가면 어떠냐 이제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는 것도. 물론 저는 이제 하방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뭐 하방을 크게 본다 그래갖고 뭐 당장에 확 내리꽂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지금 대세 하락이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반동 주고 내려가면서 반동 주고, 그러면 이제 특히 1번이 중요한데, 1번이 어제도 이제 중소형주에서 한번 봤잖아요. 어떤 놈은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애 있고, 그 다음 바닥을 이제 저점을 거기 이제 5, 6월에 생긴 그 저점을 이제 갱신한 애도 있고, 근데 어떤 애는 아직도 이제 꼭대기에 있는 애 있고, 요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면은 좀 체험이 좀 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찰병이라 하죠. 정찰병.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량으로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한번, 예를 들면은 뭐 한 주 내지 두 주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기간을 두고 한번 해보세요. 기간을 두고. 그러면 이제 막 한 5종목을 했다, 아니면 3종목을 했다 했을 때 그 변화가,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덜 빠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더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스닥 지수와 내 주식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겁이 나갖고 아무것도 손 안 대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바닥이 오고 추세 전환이 되면 이제 매수하려고, 근데 바닥은 누구도 모르고 추세 전환이 된다 그래갖고 한 번에 주진 않아요. 그게 한 번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차트가, 이제 달러지수 차트이긴 하지만 뭐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으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반동을 줬어요. 이 반동을 줬는데 이 고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겠죠. 그다음에 또 빠져요. 여기서 지금 현재 쌍바닥이 나왔어요. 쌍바닥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맞이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 외바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 V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코로나 때가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쌍바닥을 가고 이제 하는 게 맞아요. 더 훨씬 이제 차트상 많이 보이는 거고, 그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켜보겠죠. 요거를 고점을 갱신하는지 못하는지, 갱신 못했으니까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요 자리죠? 여기 쌍바닥 자리, 그 언저리에서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잡는 거는 좀 그렇고, 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이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바닥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바닥을 잡는 게. 마치 이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등을 줬는데, 여기, 어차피 얘는 멀리는 못 갈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더블탑이기 때문에, 눌리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눌리면. 이걸 뚫는다 그러면 V자고, 근데 이런 케이스는 V자 반등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른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포머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포머를. 여기서 못 잡았어도 눌림을 주는데 이제 눌림의 크기를 보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 눌렸다 하면은 이제 요 자리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를 걸어놔야죠. 이거는 자리니까. 매수자리니까. 이건 매수자리예요. 무조건. 더 빠질 수 있어도 매수자리죠. 손절 치고 나오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블루드래곤님. 그래서 요 2번 자리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잡았다 하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잡았어요. 근데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났어. 근데 여기 가면서도 이렇게 눌림 오죠. 눌림 같은 게 온단 말이죠. 눌림 온다 그래갖고 대세 상승기에서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빨리 움직이면 매도 친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만큼 수익은 먹죠. 지금 이제 지지 저항을 이제 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차트로 캔들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은 먹지만 얘가 다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눌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샀다 팔았다면 여기서 이제 계좌가 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음봉이, 이거 잘 안 보이나? 예. 좀 크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음봉 떴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랐다가 쭉 빠졌죠? 이것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팔았을 거라는 거죠. 올라가지만 요거 장대 음봉 하나 또 보여줬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 내가 요 저점에서 잡았다 해도 샀다 팔았다 하면 여기서 물론 요만큼의 수익은 나는데, 요거 한번 찍어줬잖아요. 그죠? 이 두 번째에서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윙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스윙을 좀 이제 호흡이 좀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여기서 내가 많이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타놀이는 그만두시고 이제 스윙 쪽으로 가는 거죠. 스윙.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서 파냐 하면 요 본절 왔을 때 수익률이 이제 수수료 빼고 이제 제로, 수수료까지 이제 내가 물어야 되니까 그거 고려해 갖고 거의 내 본절에서 얘가 내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청산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대세 상승기에서도 수익이 그렇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대세 상승기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스윙에서 수익을 내봤던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단타놀이만 해버리면 대세 상승기에서는 큰 재미를 못 봐요. 바쁘기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음봉들이 막 뜬단 말이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떤다 해도 그렇게 관심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음봉을 보더라도. 만 잡았다면 내 본절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그러한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하신다 하면 이제 호흡이 좀 길어집니다. 이제 너무 단타에 매몰이 돼 버리면 물론 이제 하락장 같은 데서
괜찮아요. 어차피 하락장에서 그렇게 숏을 오래 잡는 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솔직히 하락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세상승기가 펼쳐졌다. 누구도 모르죠. 요걸 보고 대세상승기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대세상승기에서는 호흡을 좀 길게 가면 한 1, 2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확 붙어 있어요. 플러스가. 당장에 1, 2주가 아니라 최근에도 이제 이게 있었죠. 요거와 요거에서 3배짜리는 플러스가 거의 40에서 50%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도. 중소형주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중소형주들은 이게 워낙 가볍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제 이 대형주들은 그렇게 못 나오죠. 그 부분이. 대세 상승기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 뭐 내가 애플을 괜찮아 그럼 애플로 잡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자신만의 테마를 만들어가면서 가져가는 거죠. 그 종목을 다시. 다만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면 한 1주 정도 지나면 플러스가 상당히 붙어 있고 그러다가 요거 장대 요 음봉 있죠. 음봉 2개 맞으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반납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반납이 돼 있다 그래도 무조건 플러스 상태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 해도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살짝 박스권이 여기서는 박스권이지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춤추다 보면은 바빠져요. 여기서 이제 수수료만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수수료. 증권사를 좋아하죠. 이런 데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단타는 이런 대세 상승기가 펼쳐졌다라고 하면 내 위치가 좋은 위치다. 평단이 좋은 위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고 이 판을 즐기면 돼요. 내 본전에 오면 나는 털고 나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본전에 왔어요. 일단 털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얘가 더 빠지면은 더 빠지면 또 얘가 반등이 들어올 때 내 자리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매수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그래야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그리고 이런 데서는 재미삼아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매수 자리를 줬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물량을 좀 세게 들어가줘야 돼요. 분할 매수 들어갈 때 물량을 좀 크게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조금 잡고 이제 플러스 막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제 플러스 뭐 20% 떴어요. 근데 물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이제 추매를 했어. 그러면 추매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그냥 확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평단도 왕창 올라와 버리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잡았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그 좋은 자리에서 물량을 못 싣고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못 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스윙을 연습하실 때도 내가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초도 물량을 좀 더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손절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손절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그런 식으로 몇 개월 홀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난 대세 상승기에 이제 대부분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저거죠. 저거 뭐지? 엔비디아 홀더들하고 테슬라 홀더들이죠. 얼떨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마 되게 테슬라 홀더들은 아주 뭐 저점에서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평단이 한 3, 400 그 정도 되니까 저점은 아니에요. 이미 상당 부분 올랐을 때 잡았고 그 상태에서도 나중에 지나가니까 대접받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뭔가 한 것처럼. 근데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 장점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장점은 뭐였냐면
대세 상승기에서 매도 압력을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낸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연습을 스윙을 하실 때 연습하시고, 지금 학습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대세 상승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세 상승기를.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이 끝났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장을 먹어요. 그 놓친 사람들은 또 다음 사이클을 또 생각해야 돼요. 다음 사이클이 예를 들면 뭐 10년 후에 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진 이 투자 시장은 굉장한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장이다. 그리고 지금 물리신 분들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뭐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흥 부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다. 실제로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골라보셔야 돼요. 자꾸만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내가 데려갈까? 어떤 종목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잡을 때 뭘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럼 그 개별 종목의 차트를 갖고 보면 안 되죠. 차트에서 장난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지수와 이제 나스닥 지수. 안녕하세요, 피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이제 스스로 테마주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달러 지수와 나스닥 지수 딱 두 가지 갖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얘들이 좋은 이치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차트에서 이제 살짝 이제 뭐 추세 지지와 이제 저항 같은 것도 좀 체크 미리 해놓겠죠. 뭐 내 주식이니까 내가 고른 뭐 한 3개 주식인데 3개 주식만 집중적으로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볼 거 있어요? 그 3개 주식을 내가 골랐다면 3개 주식하고 3개 놈하고 달러 지수랑 나스닥 지수 이것만 계속 파면 되는 거죠. 5개잖아요. 5개. 굉장히 심플한 거죠. 뭐 정보 매매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거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트의 움직임 갖고 내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당장 오늘 장이 시작됐는데 달러 지수가 지금 이제 0.51%란 말이죠. 플러스 110.146이에요. 오늘 얘가 지금 110에서 이제 이거보다 1%가 오를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찍을지, 어제처럼 또 이제 얘가 횡보를 해서 뭐 나스닥이 좀 더 반등해 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당장에 지금 오늘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4분기 때 어쩌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를. 그리고 막 굳이 막 상식을 막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식을. 자기가 선택할 그 종목, 예를 들면 3개면 3개, 5개면 5개. 걔네들이 업종이 있으니까 이제 업종 좀 보고, 얘네에 대한 기사들 쭉 스크랩 해보고,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차트 보고, 얘네 이제 내부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해도 시간은 굉장히 촉박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근데 뭐 이것저것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알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혹시 물린 분들이 있다 하면은 몇 %까지 지금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0불짜리였는데 지금 50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더 빠지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거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50% 있는 분은 더 빠지면 이거 또 빠지네 이런 생각 가질 것이고, 누구한테는 이제 그 양면적인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물린 종목을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관심을 끊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얘가 어느 정도 빠지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목표 개수를 한번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심심하니까. 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단가마다 다 다를 테니까, 예를 들면 2불짜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목표가 1000개야. 1000개를 내가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00개를 만들 거야. 이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 개수 싸움이니까. 대세 상승계는 무조건 개수 싸움이 들어갑니다. 개수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3000개 목표였는데 1000개밖에 못 모았어요. 이제 너무 오르니까, 이제 너무 올랐을 때는 또 사는 것도 그렇죠. 평단이 확 높아지니까. 그럴 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목표로 했던 3000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3000개는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식 분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그럼 1대3 들어가면 3000개 나오죠. 그냥 개수가 나오니까. 물론 평단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한 개씩 한번 담아보세요. 이 애들을. 달러 지수가 좀 더 치고 올라가면 더 좋죠. 지금 단가가 더 떨어질 테니까, 평단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 이제 한 개 담아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달러가 또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그때 또 한 개 담아보세요. 한 5개 이상 이런 식으로는 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또 수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금액이 쌓이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즐겨야 되기 때문에 한 5개 이내에서. 비싼 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담는 게 낫죠. 비싼 거는 한 2개 정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괜찮은 놈들은요, 잘 안 빠져요.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게 지금 수익률이 35% 나오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이게 이제 소형주예요. 그거 지금 한 달 넘었구나. 소량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랐어도 이게 50 몇 %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팔질 않았죠. 어차피 이거는 소량인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수익도 크게 나오지도 않는, 수익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놈의 움직임을 내가 보고 싶어 갖고 처음에 담았을 때 마이너스 5 얻어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빠졌으니까 또 이제 조금 또 담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가 이제 거기에 반등자리라고 해갖고 들어갔는데 얘가 밀리더라고.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갖고 이제 플러스 한 1, 2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번에 단기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가 쭉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주저앉을 때 얘가 쭉 빠졌어요. 최대 빠졌을 때 내 수익률이 한 10 플러스 10 정도까지 빠지더라고요, 얘가. 이제 올라갔을 때가 55까지 갔다가 한 플러스 10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40%를 토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달러가 지금 살짝 이제 몇 거래일 동안에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요때 이제 또 반등 들어가고 한 35 나왔어요. 현재 오늘 아까 푸장까지 제가 본 거로는 한 30 플러스 3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주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1%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빠진 것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더 빠진 것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폭락한 거를 그게 눈에 띄니까 그걸 많이 얘기할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뭐 20% 빠졌다 막 그러는 거지. 어이씨 안 사길 잘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특수한 거니까 그걸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찍어도 괜찮은 놈들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중소형주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그 정도 찍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나스닥이 1, 2%가 올랐을 때 얘들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그 정도 변동성을 가지면 상승할 때는 거의 뭐 8%, 10%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얘들이. 거기다가 운이 좋아갖고 스퀴즈까지 나왔다. 그 종목에서. 그러면 뭐 이제 20 이상 가는 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지나보면은 한 1, 2주 지나보면 이제 상당한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크게 얻어맞죠. 크게 얻어맞았을 때 이제 그 놈들이 뭐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뭐 2, 3거리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의 플러스가 돼요. 왜냐면 이게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빠졌다가 반등 주고 또 뺐다가 반등 주고 요러한 리듬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반등 줄 때 좀 잘 가요. 남들보다 잘 가요.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는 거고. 근데 빠질 때도 다른 중소형주들보다는 덜 빠지고,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오르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애들은 차트 모양이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쌍바닥에 있는 놈도 있고 쌍바닥 깬 놈들도 있지만 어떤 놈은 저 꼭대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걔도 이제 헤드앤숄더 제대로 맞으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토해내겠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직접 경험을 안 하시면 남한테 듣는 것들 뭐 하락하니까 뭐 떨어진 얘기밖에 안 하니까 안 사길 잘했다. 이제 서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이 주식장에서 일단 내가 지금 직접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오를 때는 이제 오르는 종목들만 보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종목만 보는 거죠. 그게 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이.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대세 상승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절대 5주는 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5주 넘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5주 미만에서 비싼 주식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거, 테슬라 지금 액분 들어가고 그래도 30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그런 거 건들지 마시고 대세 상승에는 중소형주가 훨씬 잘 갑니다. 중소형주가. 중소형주에서 괜찮은 테마가 달려있는 것들 있죠. 근데 아직은 자본금이, 이제 자본이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 게 중소형주니까 열악해서 지금 이제 금리까지 오르니까 이제 자금 압박이 있어서 지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죠, 걔네는. 근데 대세 상승기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게 들어왔을 것이고 엄청난 이제 기업 지원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얘네가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왕창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붐이 일겠죠. 그거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장 붐이 있겠죠. 스펙 붐이.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피크죠, 피크. 피크의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슬슬 이제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야죠, 그때는.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르냐, 뭐 대략 제가 팁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화면은 두 개는 갖고 계셔야 돼요. 노트북 있다 그러면 모니터 하나는 달 수 있잖아요. 모니터 그거 하나 달고, 그리고 달러 지수 띄워놓고 나스닥은 무조건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쪼개갖고 분할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모니터에다가는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그 세 개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차트들이 얘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제 관련성을 갖고 움직이는지를 좀 쉽게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달러가 지금 저항 자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단타라고 하면 일단 얘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롱을 잡아볼 필요 있는 거죠. 롱을. 지금 만약에 이제 혹시 종목이 평상시에 관심 있어갖고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한 주 정도 한번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은. 물론 장초지만,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는 2시 이후가 괜찮거든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갖고. 근데 지금은, 얘는 지금 달러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에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한 주 담아보시고,